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각종 현안에서 보수적인 정책으로 돌아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민, 범죄, 유전 개발 등에서 공화당의 정책과 사실상 구분할 수 없는 유사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행보로 진보 성향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구역 NPR에서 대규모 유전을 개발하는 사업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알래스카 NPR 안팎에 석유 탐사, 시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 조치도 같이 내놨지만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공약 위배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에는 워싱턴 DC의 범죄 처벌 완화 법안을 무효로 하기 위한 연방의회의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법안은 절도와 차량 탈취, 강도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화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가족 구금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폐기했던 그 정책을 재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망명 신청자 추방 정책, 이른바 42호 정책이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더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겁니다. 아이들을 포함해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가족을 모두 구금하는 이 정책을 재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언론에 흘리면서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공화당의 파상 공세를 막아낼 바이든 정부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의 붕괴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주가 급락하며 시가총액 4,650억 달러, 하나로 600조 원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13일과 14일 이틀 사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세계금융주가지수와 신흥국 금융주가지수를 종합하면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 4,650억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MSCI 세계금융주가지수 소속 종목 가운데 뉴욕 증시에 상장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거래 중 일간 72.86% 폭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스톡스 600 은행 지수는 5.7% 떨어졌고 경영난을 겪는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는 장중 15% 이상 추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크레디트 스위스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보험료는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아시아 금융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일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주가는 8.59% 급락했고 한국의 하나금융지주는 3.86%, 호주의 ANZ 그룹 홀딩스 역시 1.5% 하락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2.56% 급락한 2348.97에 13일 장을 마감했고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도 2.19% 급락했습니다. 대만 자취한 지수는 1.29% 떨어졌고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는 0.72% 하락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 금융주의 하락세는 각국의 금융회사들이 SVB 사태로 인해 채권과 다른 상품 투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당국의 긴급 해결책에도 투자자들이 아직 안심하지 못해 금융주들이 급락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경제 위기를 초래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SVB의 최고 위험 책임자는 지난해 4월 물러났으나 올해 1월까지 후임자가 발표되지 않아 공석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주 은행 공시 서류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요. 특히 SVB는 연방준비제도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다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낙관적으로 판단, 금리 위험 해지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0억 달러 이상의 증권에 대한 위험 해지가 종료되거나 계약 해지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SVB는 작년 중반 투자자 설명회에서 금리 인하 위험 관리에 초점을 옮기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레그 베커 최고 경영자와 데니얼 백 최고 재무 책임자, 마이클 데시노 은행장이 최근 SVB 경영을 이끌어온 3인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은행 경영자보다는 IT 사업가들에게 어울리는 낙관적인 관점을 보였으며 SVB는 다른 은행들이 조심스러워할 때도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중 CEO 그렉 베커는
지난 2015년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작은 은행은 규제도 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파산 사흘 전에 창업하기 매우 좋은 때라고도 말하는 등 은행가답지 못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3명은 SBB 파산 후 공개적인 발언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SBB 시그니처 은행의 연쇄 파산으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일부 중소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나섰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인트러스트 파이낸셜, UMB, 자이언트 뱅코프, 웨스턴 일리언스, 그리고 코메리카 이렇게 6곳인데 하향 검토 소식에 이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미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임시 체류 허가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2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임시 체류 허가 기간을 1년 연장해 주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4주 내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입국 시점과 근거 법령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개전 직후 작년 4월 하순까지는 남북 국경을 통해 2만여 명이 미국에 입국했으며 이들은 길게는 1년의 임시 체류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U4U 프로그램으로 2년짜리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부류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한 단결 U4U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미국에 신원 보증인이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항공편으로 미국에 정착시켜 최장 2년간 임시 체류 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U4U 프로그램으로 11만 8천 명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탈레반이 2021년 8월 재집권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7만여 명의 난민에게 임시 체류 허가를 내줬습니다. 또 최근에는 쿠바, 하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에서 온 이주민들 수천 명도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의 경우 올해 여름에 임시 체류 허가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공화당 소속 의원 대부분은 이에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14일 K나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